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론 대학의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하락에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3대 지수 현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0.25%포인트 인상이 있었죠. 인상에 따른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의 거시 지표,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9월 달에 인상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일단 미국 경기 지표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장 초반에는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거의 1%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이미 개장 전에 발표되었던 미국 2분기 국내 총생산 GDP죠. 자, 이것의 속보치가 발표가 되었는데 2.4%대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GDP 증가율이 2%였는데요. 자, 1분기보다 더 강한 GDP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예상치가 1.8%였는데 이것보다도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미국 경기 아직도 강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감소세, 즉 견고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자, 아무래도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자, 그러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까지 올라왔습니다. 4라는 숫자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후 들어서 이렇게 장이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하지만 나스닥은 14,000선을 지켜냈고 S&P 500도 4,500선은 지켜냈습니다. 어쨌든 뭐 경기가 좋기 때문에 유가도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시장 참가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유가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고용 시장이 이렇게 타이트한 환경이라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금일 ECB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파월 연준장과 궤를 같이 하는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역시 데이터, 지표에 따라서 다음 회의 때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에 다시 한번 도달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준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간 다우지수의 상승이 컸습니다. 오늘은 다우지수에 관련된 이 종목들이 하단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죠. 이 종목들의 하락이 좀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빅테크 기업들도 그다지 좋진 않았지만 메타가 전일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4%대 상승률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짙어지는 횡보 장세를 느낄 수 있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3,500선의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보면 13,500에서 14,500까지의 박스권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간 가장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중장기 이평선들과 괴리가 많이 벌어졌어요. 자, 충분히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미 3월 달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대세 상승 모드에 돌입한 나스닥이에요. 자,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 이렇게 이평선에 닿는 이런 하락들이 나온다면요. 추매로 잘 모아가는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미국 경기의 확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월 달부터는 미국 2분기 GDP가 계속해서 발표가 돼요. 7월 달에는 2분기 GDP의 속보치가 나오고 8월 달에는 잠정치, 9월 달에는 확정치가 나오면서 2분기 GDP를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속보치가 나왔는데 2.4%가 나오면서 예측치도 훨씬 초과하고 이전 대비 그러니까 1분기겠죠. 1분기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일단 미국 경기 침체로는 이제 무색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기 확장세 유지가 되고 있고 이쪽 표를 보시더라도요. 1분기 뭐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2분기 GDP마저 이렇게 속보치마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미국 경기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노동시장도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입니다. 3주 연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전주보다도 낮고 예측치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경기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고금리에 따라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얕은 경기 침체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가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연준이 지금 기대하는 바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얕은 경기 침체를 통해서 임금 인상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 경기의 확장세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좀 식히면서요.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경제 상태에 이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분하게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건이 넘어서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면 경기 침체, 특히 강력한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요. 고금리 상태가 꽤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보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9월 20일에 이제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78%로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22%로 나오고 있어요. 다만 연준은 연내 마지막 금리 인상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시장의 생각은 지금 반대인 것이죠.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미 5.5%까지, 그러니까 최근 22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준금리를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이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어쨌든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확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기존에 한 3월 달부터 되지 않을까, 내년 3월부터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내년 5월로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2월이 된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물가와 고용시장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 시간 오늘 금요일 저녁 9시 정도에 미국 PCE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CPI 지수, 헤드라인 지수가 낮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헤드라인 지수는 낮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아직도 4.8%대로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근원 PCE 지수는 아직도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소식이 나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유로존도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0.25% 인상하면서 4.25%까지 올라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 역시 어느 정도 거의 끝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매크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어요. 연준 파월 의장과 비슷한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라는 상단기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테슬라 주가가 최근 더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3.27% 하락한 255불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한 240에서 245불대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긴 시기열로 봤을 때요. 자, 이 상단 추세선의 저항을 막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세 차례가 있었는데 그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어요. 자, 역사는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추가적인 더 급락세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245불마저 깨고 내려오면은 역시 200불대 초반이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추가적인 하락이 오면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내년에 사이버 트럭도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요. FSD 자율주행 기술도 내년에 어느 정도 본궤도에 이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있다라면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게리 블랙 의견에 따르면요. 자, 최근 나스닥이 약 3% 정도 하락할 때 테슬라는 14%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자, 이런 하락의 시작은 역시 2분기 실적 발표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역시 마진율의 하락에 있었죠.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대, 그러니까 9.6%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마진율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CEO도 얘기를 했었죠.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을 오토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거나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그 대출의 이자율 역시 비싸지게 됩니다. 대출의 이자율이 비싸진다라는 것은 차량 가격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인상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판매를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단행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내려앉은 마진율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우려감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를 기록을 했죠. 자, 이것 역시 나스닥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인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면 할인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버티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중간중간에 굵직한 호재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도요타라든지 현대기아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뭐 NACS 충전 방식을 채택을 할 수도 있겠다. 현대는 하기 어렵겠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 이러한 뭐 충전 동맹을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GM과 벤츠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도요타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하반기에 도요타도 NACS를 뭐 채택할 수 있겠다라고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잠깐 또 반등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그것보다도요, 내년에 정말 굵직한 호재들이 많아요. 내년부터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모델 3 리프레시 모델도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뭐 새로운 기가팩토리 건설과 관련된 뉴스도 있겠지만 자, 역시 가장 큰 건 FSD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론 머스크의 트윗 계정에 따르면 좀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자, I tested the version 12 alpha build today라고 되어 있죠. It is mind blowing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0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미 홀말스 카달로그님에 따르면 FSD 베타가 11.4.4 버전으로 테스트를 중에 있는데 정말 상당히 좋다라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1 버전이 아니라 11을 지금 일론 머스크는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 하고 마인드 블로잉하다 정말 환상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워낙 자주 말을 하는 용어죠, 마인드 블로잉. 솔직히 일론 머스크가 FSD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과장된 발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주의가 요망될 수 있지만 FSD 버전 12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12부터는 베타 딱지를 뗀다라고 했어요. 정식 버전이라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돈을 제대로 받고 판다라는 거고 이게 나오면 자, 이연 매출이란 것도 이제 없어질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자, 이 FSD 버전 12에 대해서 연말까지 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워낙 공격적인 일정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 볼 수 있겠죠. 공격적으로 항상 제안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2024년으로 추정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버전 12 그러니까 베타 딱지를 뗀 정식 버전이 나온다고 하면요. 정말 강력한 기업가치 상승을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분기 테슬라 어닝콜에 따르면 사람들이 최근에 이 마진율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을 표시를 했죠.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오토그로스 마진율보다 FSD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항상 하는 말이죠. 이 말 때문에 솔직히 주가 하락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항상 이 말을 했었죠. 자, 하지만요, FSD가 상용화 된다면 차량 가치가 한 번에 5배 상승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일론 머스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세상을 뒤바꿀 만한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 풀 셀프 드라이빙, 이 자율주행 기술이 되겠죠. 자, 그리고 FSD가 완성이 되면 리얼 월드 AI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이 옵티머스 로봇과 같은 데다가 인식이 되면 5배 상승의 멈출 그런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을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역시 2024년을 로보택시가 정말 상용화될 가장 확률이 높은 해로 지금 보고 있죠. 2024년에 로보택시가 나올 확률이 지금 33%로 보고 있습니다. FSD 완성은 로보택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어쨌든 로보택시가 나오지 않더라도요, FSD라도 완성이 되면 테슬라 기업 가치가 상당히 오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2024년부터 사이버 트럭의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약 한 36만 대 정도인가요? 그 정도를 내년에 생산하기 위해서 부품 벤더 회사들에게 이미 어느 정도 발주를 해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내년 사이버 트럭 판매 대수를 약 9만 6천 대가 9만 대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이 정말 약속의 해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을 잘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매크로 지표들, 거시경제 지표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듯이 GDP 상승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노동시장마다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럴수록 어떻습니까? 매크로 상황이 좋으면 계속 말씀드렸죠. 고금리 상황 지속될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오토론이 고이자율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오토론의 고이자율이 지속된다는 거, 그러니까 차량 대출의 고이자율이 지속된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차량 가격 인상을 뜻하죠. 그러면은 차량이 잘 안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인하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은 마진율에 저하가 있겠죠. 그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주가 하락이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매크로 지표가 좋을수록 추가적인 테슬라 주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경기가 좋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기업 가치의 뭐 5배가 상승할 그런 호재와 이슈들이 내년에 많이 발현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지지 라인을 깨고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다면 잘 모아가는 그런 하반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차 지지라인 240에서 45불, 자 2차 지지라인 약 한 210불에서 200불 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가의 앞날은 그 누구도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반등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충분히 하락할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락하면 추매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